때 필요한 서류들이 계약서,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명세서 등이 있어요. 이런 서류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일부분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팁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쓸 때는 과업이 끝나고 코드 받기를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내 돈을 지불하고 만든 개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업체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 코드를 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업이 끝나고 앱에 해당하는 코드를 준다는 것을 꼭 계약서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코드만 받지 말고 이 코드가 내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게 컴퓨터에 환경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iOS, 그러니까 아이폰 지원도 가능한 앱을 만들었다면 이 앱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맥 컴퓨터가 있어야 하니 이 맥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업지시서인데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리자 페이지도 당연히 업체에서 만들어준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관리자 페이지를 못 받은 대표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에 구성 항목을 미리 기획해서 과업지시서에 해당 항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게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앱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써서 작성하는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쓰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분명히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하기 전에 앱의 이런 기능들을 모두 기획해서 와이어프레임을 돌려볼 수 있는 툴들로 만들어서 개발업체와 앱에 대한 기능을 서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통 지원 사업을 받을 경우 사업비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비를 줄 경우 지원 사업 담당 기관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잔금 두 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 번으로 주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사실 지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한번 청구할 때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웬만하면 횟수를 줄이는 게 서로에게 편한 거죠. 이 후자에 해당하는 계약금, 잔금으로 두 번 지급하는 경우 보통 계약금으로 전체 개발비의 50%를 미리 주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50%의 잔금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50%라는 큰 금액을 미리 줬는데 개발 업체에서 과업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이유들로 개발이 불가하게 된 경우 미리 지급한 50%의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기관에서는 개발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효력 기간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앱 개발 계약 기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 기간 6개월, 유지 보수 기간 6개월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행보증보험 기간을 개발 기간 6개월만 쓰지 말고 유지 보수 기간 6개월도 합쳐서 총 1년을 쓰는 게 훨씬 안전한 보험이 되는 거죠. 보통은 개발업체와 트러블이 개발 기간에 나는 것보다는 유지 보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많이 나거든요. 개발이 됐니 안 됐니 또 기능이 있니 없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 기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계약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 기간 동안 많은 대표님들이 애가 탈 때가 많아요. 진행은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되었는지, 또 자꾸 물으려니 눈치가 보이고, 안묻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미리 매주 주간 보고를 받기로 약속하고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보고보다 더 명확한 것은 협업 툴을 쓰는 것인데요. 개발자와 협업 툴을 쓰게 되면 일일이 묻지 않아도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서류들도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협업 툴로는 트렐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카톡 대화들도 중간중간에 백업을 해두시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개발자님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뭐 소송이나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을 위한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개발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듣고 그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개발 일지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발 일지를 쓰지 않아서 나중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찾아볼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되는데요. 본인의 과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또 나중에 업체와 분쟁이 나거나 할 때 과거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 알려면 시간 순서대로 내역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개발 일지를 엑셀에다가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굵직한 제목들로 쓰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제목으로 날짜를 찾고 날짜에 해당하는 세부 일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서버는 개발 기간에는 업체에서 자체 개발 서버를 만들어서 쓰다가 출시할 때 서버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개발 서버는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한글 문서 파일을 만들었고 내용을 수정할 때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원본에서 수정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저장해버리면 내용이 망가지게 되고 복구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서버는 개발 서버가 따로 있어야 앱을 수정할 때 거기서 해보고 본 서버에 수정을 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아마존 서버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존은 프리티어라고 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마존 서버를 연결해서 해버리면 개발 기간 동안 무상의 1년 기간을 까먹게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쨌거나 개발 기간에는 개발 서버를 두고 개발을 하다가 출시할 때 아마존이나 국내 서버 사이트에 가입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출시하기까지 개발 단계에서 가입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들을 모두 내 계정으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이 후에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앱을 스토어에 등록할 때 개발자 계정이 있고요. 또 서버를 등록할 때 서버 가입 아이디, 엑스포나 깃허브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입할 때 가입 아이디를 본인 계정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아파카를 이전을 하는데 옛날 구 업체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고 끝내주세요 라고 이제 협의를 받고 여기까지 끝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새로운 업체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개발자님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단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동시에 뒷단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여기가 끝나면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다른 앱도 그렇다고 하지만 유달리 리액트 네이티브가 어떤 버전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리액트 네이티브의 환경이 0.23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0.56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 환경 버전의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중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개발자님이 예를 들어서 A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 뒷단에 개발자님이 B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A 버전으로 만든 앱에 B 버전으로 만든 이 소스를 붙일 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 전 개발자의 개발이 끝나고 나서 후로
다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아파카 앱은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 개발자님의 계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클라이언트 대표님의 계정으로 꼭 앱을 등록시키셔야지 나중에 업체를 바꾸던 또 어떻게 수정을 하던 대표님의 계정이기 때문에 권한이 대표님한테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지금 옛날 개발자님의 계정으로 이 아파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정을 제 계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글과 애플의 개발자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개발자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계정으로 이 앱을 등록을 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계정을 만드는데 약 13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 구글은 약 3만 원 정도, 25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약 3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애플에서 개발자 등록을 하려면 그 애플 개발자 계정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개발을 하고, 계정을 신청을 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이 일반 컴퓨터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맥북에서만 이게 가능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북이 있어야지만 애플 개발자 애플 개발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맥북에서는 이 이중인증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중인증 6개의 숫자가 주어지는데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맥북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맥북이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 계정으로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저의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개발자 계정에서 이 아파카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죠. 그래서 전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전 개발자 계정에 그 개발자 계정으로 제 계정을 추가해서 제 계정에서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알아봤는데, 기업 회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개발자가 기업 회원으로 이 계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개발자 등록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전의 개념보다는 그 전에 등록되어 있는 앱은 삭제를 하고 제 계정으로 새로 신규 등록으로 이 앱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스토어에 앱을 등록을 할 때 이 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앱에도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애플에서는 번들 아이디라고 하고요. 구글에서는 패키지 네임이라는 것으로 이 앱마다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번들 아이디, 패키지 네임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 신규 등록을 한다면 그냥 이 처음의 개념으로 이 아이디도 새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새로 신규 등록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앞단에 그 앱은 지우고 제가 새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에는 심사 기간이 있어요. 구글은 빠르면 하루, 또 보통 한 2, 3일 만에 이 승인이 나서 스토어에 등록이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려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제가 아파카를 이 앱스토어에, 그러니까 애플에 등록을 할 때는 한 달이 걸렸어요. 3번의 리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신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 심사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앱을 신규 등록하지 말고 무조건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미 그 전에 앱에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리뷰가 많고 어떤 해온 데이터가 많다면 이것을 신규 등록하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울 때는 이전의 방법으로 이 앱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합니다.